대통령실 해명을 여기에 덧대어 보면은 그 공관위로부터 공천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고 했고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천 결정권자는 누구예요? 이준석 대표와 윤상현 위원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대통령실의 해명은 녹취록의 윤석열과 오늘자 윤석열이 또 싸우고 있는 이게 안 맞잖아요 말이. 아니, 보고를 받았다며요 들고 왔다며요. 근데 오늘 와서 네. 또 보고 안 받았다 이러면은 말이 또 안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좀 한 3번 생각하고 한번 말했으면 좋겠다라는 충언을 드리고요. 이게 범죄인 게 정당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이게 정당의 업무를 방해하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까지 됩니다. 업무방해까지 됩니까? 업무방해까지 예.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박근혜 대통령 처벌 사례가 있기 때문에 범죄로서 피해가기가 너무 어렵다. 판례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판례가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저는 오늘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큰 고비는 하나 넘겨줬습니다. 왜냐하면 저 육성 나왔을 때 저거 위조됐다. AI 윤석열이다. 누가 또 성대모사 따라했다라고 하면 이상민 아니냐? 막. 아니 이러면은 또 음성 분석가 오면은 또 분석을 해도 이거 또 좌파다 또 이럴 수 있거든요. 네. 저 그거 굉장히 염려하고 있었는데 오늘 그건 다행히도 아니었고 귀 고막을 의심하진 않았고 뭔가 이렇게 기억에 차고 내지는 뭔가 그 내용 구성 면에서 피해 가려는 그런 네. 전략을 취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그건 네. 제가 하나 칭찬합니다. 그나마 많이 나아졌고요. 저는 너무 재밌었던 게 이상민 크리에이터의 해명이 이렇게 주목받는 것도 너무 웃겼어요. 아니, 저 아닙니다. 저 아닙니다. 아니 근데 제가 지금 주목하는 건 뭐냐면요. 이 죄수의 딜레마 상황이 이제 본격적으로 발생한 겁니다. 죄수의 딜레마가 뭐냐면요. 서로 다 같이 침묵할 때는 괜찮아요. 그럼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어디 하나가 흔들리기 시작하잖아요. 와르릅니다. 네. 그럴 때는 서로 자기 거부터 먼저 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보십시오. 대통령실 입장 나오고요. 이준석 당시 당대표 입장 입장 나오고요. 나왔죠. 네. 윤상현 공관위원장 입장 나왔잖아요. 명태균 씨까지도 입장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르르 연쇄적으로 입장이 나온다는 네. 것은 지금 하나의 견고한 죄수의 딜레마의 벽이 무너지고 있다는 게 저는 하나 핵심이고요.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죄수의 딜레마로 인해서 메시지를 내면 이 중에 진실이 여러 개일 수는 없거든요. 다 지금 책임 전가하고 있는데 진실은 하나란 말이에요. 그럼 그 진실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 저는 당원 당규 규정에서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자꾸 이준석 의원이 나는 뭐 피해자였다, 나는 힘없는 당대표였다. 이 사실에 안 맞아요. 왜냐하면 이준석 의원이 축출된 거는 2022년 7월달 이후고요. 시점이 네. 일단 안 맞고 2022년 5월달 기준으로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 찾아보십시오. 공관위원을 어떻게 구성하냐면요. 당대표가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 최고위원회 의결하게 돼 있고요. 공직 후보자 추천도 똑같은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당대표가 윤상현 공관위원장을 위임하는 거, 임명하는 것 자체도 당대표의 권한이거든요. 책임을 같이 지는 겁니다.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은 안 지겠다? 이거 전형적으로 윤석열 수법이거든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준석 의원이 당대표로서 당시에 일단은 책임이 일정 부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공모를 한 거냐 아니면 묵시적 방조만 한 거냐 아니면 정말 몰랐는데 무능해서 당한 거냐 그건 수사로 밝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네.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는 수사 대상자들이 좀 많기는 하지만 거의 얼추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창원지검이 뭐 오늘 압수수색도 하고 명태균 씨에 대해서 수사에 좀 착수한 듯한 모양은 보이고 있는데 검찰이 수사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이 정도까지 왔으면 안 들어간다. 그럼 또 특검 들어가가지고 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좀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봅니다. 뿌리를 대한민국의 이게 아픈 역사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을 처벌했던 윤석열 검사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박근혜보다 더한 짓을 한 거예요. 이거 넘어갈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녹취를 또 중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 얘기는 뭐냐면 대선 과정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기여를 인정한 셈인데 김영선 전 의원의 활동이라고 한다는 것은 지금 이제 보도에 나오는 대로 미래한국연구소가 그렇지. 여론조사 과정에서 뭔가 이렇게 조력을 했다는 취지의 내용들이 공개되지 않습니까, 변호사님?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네. 인정을 하고 이게 우리가 그 세부적으로 또 뭐 물밑에서 뭘 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모르죠. 네. 사실은 모르니까. 근데 지금의 추정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명태균 씨하고 같이 뭐 이제 묵시적이든 아니면은 뭐 뒤에서 했든 이 여론조사를 많이 네. 중간에서 매개체를 했든 이렇게 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뭐 사실 대선 캠프에 가면은요. 다 공신이에요. 다 1등 공신이에요. 뭐 네. 2등 공신도 한 명도 없어. 자기가 다 했대. 그 명태균. 그러니까 동네 줘서 그 얘기한 거 아니야? 왜냐면은 김영선이 여론조사
할 때 그 들어갔던 비용을 뭐 예비 후보들이 돈을 냈잖아요. 일부에 이제 당선이 된 다음에 예비후보를 낸 거를 본인이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그렇지, 가지고 일부 김현수 이제 줬잖아요. 근데 갚아줬다 뭐 그거는 이런 취지의 얘기가 그건 있죠. 뒤에 네. 벌어진 일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렇죠. 시기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아, 돈을 오케이, 못 오케이, 받아오 3억 7,500만 맞아요, 원을 못 네. 받아오니까 그러면 김영선 공천을 주고 김영선한테 빨대 꽂아서 빨아 먹어라 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아, 맞아요. 그런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뒤에 돈 뒤에 얘기는 나오는 뒤에 거고. 얘기고 네. 어쨌든 뭐 김영선은 어쨌든 이렇게 강하게 밀었다라는 것만은 확실히 이제 될 수 있고 이준석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 대장동 사태가 벌어졌을 때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했던 게 뭐냐면은 네. 이거를 알았다라면은 공범이고 몰랐다라고 하면은 무능이다. 어떻게 1,000억 원, 2,000억 원을 저 김만배가 해먹는 동안 어떻게 모를 수가 몰랐었냐? 있느냐. 네. 그러면 너무 무능한 도지 시장 뭐 도지사였고 뭐 이렇게 이제 논리였거든요. 알았으면은 당연히 범죄자다라는 건데 이준석한테도 이게 똑같은 논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몰랐으면은 당 대표가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이거를.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런 거 예를 들면은. 적극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이 당에 돌아가는 상황의 당리를 조금만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대표한테 보고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은 공관위에서 자기가 직접 이거를 공관위에 행사하지 않더라도 아니 오늘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이쪽에서 좀 얘기해가지고 지금 김영선은 세게 미네요. 이런 것들이 보고가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못했다? 그러면 진짜 무능한 거죠. 어떻게 당대표를 했는지 그렇죠. 모르겠어. 네.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 이제 본인은 무능을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이준석 입장에서는 네. 그런 주장인데 하나 제가 이준석 주장 중에서 받아들일 만한 거는 본인이 명태균한테 직접 이거에 대해서 김영선 좀 해달라고 했는데 나는 노했다라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거는 그러니까 정황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신빙성은 있는 거죠. 왜 그러니까 이준석한테 안 되니까 김건희한테 간 몰아서 한 거잖아요. 거다. 그러니까 예. 결국은. 그러니까 이준석한테 됐으면은 사실 김건희까지 안 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김건희 선에서 끝내주면은 선에서 끝내주면은 그러니까 명태균의 부탁을 안 들어줬을 가능성은 높은 것 같다. 근데 네. 이준석이 이거를 몰랐다라는 거는 저는 말하기엔 좀, 예. 저는 신뢰할 수 없. 그 말은 좀 신뢰할 수 없. 그리고 당시에 신인규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 사실 몸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2022년 6월 1일에 그 재보선이라는 건데 지금 보면 당사자들 중에서 상당수는 그 김영선 후보가 당시에 경쟁력이 있었다. 여성이었고 여러 가지 점에서 있었기 때문에 공천을 해도 무방한 상황이었다고 말하는데 신윤규 대표 당시에 그 공천을 좀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김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알려진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4번이나 했고 그렇죠. 네. 또 뭐 과거에도 그 여성으로서 또 변호사 전문직이 있었고 굉장히 좀 이미지가 괜찮았던 의원이었어요. 과거에는. 네. 근데 갑자기 이제 정치적 공백기를 갖고 약간 좀 뜬금없이 나타난 면은 좀 있었죠. 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이분이 뛰어나다, 뭐 공천을 줄 만한 이유가 있다, 이거를 사후적으로 만들어낼 수는 있는데 지금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뭐냐면요. 외부에서 외력이 작용해서 공천을 줬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논의를 감추고 그냥 김영선 의원은 공천 받을 만해서 준 거야. 그냥 정무적으로 판단한 거야. 이건 하나의 변명이지. 그렇다고 김건희와 명태균이 뒤에서 한 게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까지 나온 마당에 그동안의 국민의힘 인사들이나 이 지금 공천 개입 사건을 축소하려는 정치인들의 반응이 뭐였냐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목소리 나왔냐. 항상 맞아, 이거였고 그 얘기가 많았죠. 강혜경 네. 씨는 전원의 전원이다 막 이런 식의 상당히 좀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썼거든요. 근데 오늘 육성 나왔으니까 그 앞에 건 끝났고요. 강혜경 씨의 말이 전원의 전원이다. 그건 틀린 말입니다. 이거 이준석 의원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인데 강혜경 씨가 전원의 전원을 옮겨가지고 명태균의 말을 옮긴 게 단데 이거 가지고서 입증이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강혜경 씨는 내부 고발자입니다. 맞아요. 내부자로서 당사자예요. 네. 전원의 전원을 옮기는 게 아니고요. 그건 말 그대로 3인성호를 말하는 거고 그건 잘못된 거지만은 이 사안은 본인이 실제로 명태균의 지시를 봐서 조작을 했다고 자백을 한 거예요. 자백과 자수를 한 사람한테 야 너는 전원의 전원을 옮기고 있는 거야. 말이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부자의 증언과 고백은 본인이 처벌받을 거를 감수하고 그것도 국회에 나와가지고 증인의 위증의 벌을 받을 거를 선서하고서 자신 있게 말한 내용이기 네. 때문에 그걸 갖다가 공격하는 거는 전 이준석 의원이 뭐 딴 거 제가 다 탓지하더라도 제보자의 그 용기와 불이익을 감수하는 그 정의감에 대해서 평가절하하고 전원의 전원이니까 믿을 가치가 없다. 저 이거는 굉장한 왜곡이라고 봅니다. 제가 아까 그 경쟁력 얘기를 했던 게 왜냐면은 대통령의 말을 보더라도 녹취를 보더라도 당에서 말이 많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당 이거에 대해서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한테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윤핵관종 일부
일치 의견이 아닌데 김영선 아닌 사람을 민 사람이 있다. 우리가 아는 아마도 김종양 의원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래서 아마 그런 맥락에서 나왔던 것 같다. 당시 김영선이나 김종영이냐 그거였고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뉴스토마토가 9월 20일인가 첫 보도했을 때 이제 이니셜로 막 나왔었잖아. A, B, C, D. 네. 근데 윤핵관은 이제 K 뭐 Y 이렇게 나왔다. 우리가 다 알 수 있지. 윤핵관 K 권성동 뭐 이렇게. 그러니까요. 예. 거기에서는 김종양을 밀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명태균의 녹취가 나왔잖아요. 윤핵관이 이렇게 나랑 부딪혔는데 맞아요. 결국 네. 내가 이거다 윤핵관 무찌르고 내가 했다. 그거잖아요. 윤상현이 끝났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뭐 김영선이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얘가 신윤규 변호사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대통령 관저공사를 해야 돼. 했어, 그래서 예. A, B, C가 이제 입찰을 했어. 그런데 A가 제 규모도 커. 그리고 제 자격을 갖췄어. 근데 A가 뇌물을 줬어. 대통령 관저공사 하겠다. 그리고 낙찰을 했어. 근데 이제 뇌물이 걸렸어. 야, 근데 원래 A가 원래 가장 큰 공사인 거 네. 회사니까 여기 주려고 그랬어. 라고 하면 이게 없어지냐고. 불법이죠. 이게 불법이에요. 이거는 명백하게. 네. A가 무슨 자격이 있든 없든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뇌물 그러니까 부정이 밝혀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괴한 논리다. 그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황은 A가 그러니까 김영선이 최고도 아니었다. 최고도 아니었다라는 것들이 지금 다 밝혀진 상황이니 네. 더 억지로 쑤셔 넣었다, 밀어 넣었다라는 것까지 이제 나왔다라고. 그리고 제가 보면 되는 하나만 거죠. 더 증거를 댈게요. 네. 이거 어떻습니까? 김영선 의원은 당사자거든요. 자기를 자기보다 더 잘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김영선 의원이 그래요. 이거 말하면 안 된다고, 알려지면 안 된다고 맞아요. 해서 예. 나는 명태균의 덕을 봐서 됐잖아. 덕봤다고. 네. 그 말도 충격적이지만 심지어 자기 급여에 10원 한 장 안 틀리고 현금으로 다 뽑아서 반을 나눠버렸어요. 그러면 그 뒤에 행위를 우리가 보면 앞에 사연이 우리가 추정이 되잖아요. 아니 명태균 덕을 받고 그러니까 월급을 반을 줬고 그럼 명태균이 무슨 일을 한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명태균이 당무에 대해서도 공천 발표가 5월 10일인데 5월 2일에 미리 알고 막 5월 9일에 전날에는 미리 알고 막 간판도 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오늘 육성이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통화까지 했어. 아니 네. 그럼 우리가 인간의 합리와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든 이성을 동원해서 이 사안을 그냥 드라이하게 바라보면 네. 너무 이상한 거 아닙니까? 공천 과정이. 그럼 저는 이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을 외치면서 대통령이 됐고 이준석 의원은 당대표였는데 공정한 경쟁이라는 책을 써서 굉장히 히트를 쳤거든요. 그럼 전 이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당신들이 갖고 있는 공정관이라는 게 과연 이 정도밖에 안 되냐? 이런 게 드러났는데도 이걸 사후적으로 부정직함과 자신들의 위법과 부도덕성에 대해서 드러났으면 내 탓이오를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냐? 이런 생각이 전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변명하려고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껴맞추니까 김영선은 받을만 했어라고 또 가니까 이게 납득이 안 돼. 그럼 그분이 받을만 해가지고 수돗물 또 떠먹었습니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정직했으면 좋겠고 여론 조작에 대해서도 더 이상 이게 제론의 가치가 없는 게 로데이터도 나왔고요. 예. 이미 실무자가 자백을 해버렸어요. 그런 일이 조작이라고. 있었다고. 예. 그걸 백콜 뒤에서 백날 첫날 뭐 두 개로 경우의 수를 나눠가지고 앞에 거는 뭐 조작일 수도 있다고 인정했잖아요. 이런 해명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작이라고 이미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저는 이제 비겁한 변명은 더 이상 국민들에게는 피로감으로 다가온다. 네. 이제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부인하는 거는 법정 가서 할 일이고 저는 이제는 강제 수사를 통해서 더 많은 진실을 밝히고 처벌해야 된다. 네. 저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녹취의 하이라이트는 누가 뭐래도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다. 이건 명시적으로 사실은 공천에 관여한 것을 암시하는 듯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기억에 남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다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명태균이 자꾸 공천 얘기를 계속 하니까 그저 좋게 이야기한 거다. 사탕 발림이었다. 이런 얘기하는데 박사님 왜 웃어요? 왜? 이게 제가 기사를 좀 이 해명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기사를 오기 전에 좀 봤어요. 네. 근데 너무 웃겼던 댓글 중에 하나가 좋아요도 제일 많거든요. 내용이 뭐냐? 이제 다 내려놨구나.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해명 이제 내려놓고 아무 말이나 한다는 소리죠 대통령실이. 그러니까 기억에 남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우리가 보기엔 너무 중요해. 뭐 이게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약간 그 뭐 꿩이나 타조가 이렇게 머리 네. 대가리 이렇게 여기 받고 숨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 맞아요. 같아요. 다 보이죠. 예, 그러니까 뭐 사람들한테는. 이거를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면죄부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고 궁색하구나 진짜로 이게 할 말이 없구나. 지금 요 용산 여기 해명 나왔지만은 네. 한동훈 대표도 그러고 지금 다 거의 모르겠어. 지금 입장이 나왔는데 뭐 김상훈 정책위 의장 정도가 어. 공천 개입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싸해요, 보니까. 네. 싸해. 그러니까 이거를 권성동원도 입장은 냈어요. 네. 어쨌든 그러니까 뭐 당사자인 윤상현 뭐 이제 이준석 정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조차 아직은 갈피조차 못 잡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단 나와버리니까 저는 사실은 이거를
처음에는 이 목소리가 조작됐다라고 주장을 할 거라고 아까 전에 네. 신인규 변호사가 얘기했듯이. 근데 그거를 이제 인정을 한 거는 너무 윤석열이야 목소리가. 이거를 부인을 했다가는 더 역풍이, 그러니까 정무적으로 판단한 것 같아. 솔직히 이거는 도저히 야 이거 부인해볼까? 이거 윤석열 아니라고 해볼까? 근데 너무 그러면 더 큰일 납니다. 이거는 바이든 날리면도 안 됩니다. 이렇게 지금 된 게 아닌가. 아니 그리고 그래요. 명태균 씨가 공개한 또 다른 녹취 이제 명태 관여된 녹취에는 바로 끊자마자 마누라한테 전화 와서 제3자한테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 윤상현이한테 전화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 오십시오. 실제 취임식 갔잖아요 또. 예. 그러니까 이분들 녹취 보면은 얼마나 참 어이가 없는 게 이거 들키면 안 되니까 자기들끼리 보안 유지하라고 하잖아요. 사람들 알면 큰일 난다고. 네. 불법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단속 시킨 거 아니에요. 그치. 그 하나 또 나오고 또 하나는요.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권력을 가지고 공천에 대해서 자기 사람 꽂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론조사 두 군데 돌린 거를 징역 3년 구형에서 2년 실형이 나온 거거든요. 네. 이 사안은 더 심각한 게 그냥 꽂았잖아요. 경선이고 뭐고 뭐 여론 조작이 아니라 그냥 네. 꽂았다는 게 문제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이렇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해도 엄벌에 처해야 될 상황인데 이거는 권력의 사유화까지 또 껴있는 거예요. 김건희라는 사람의 등장.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최순실을 기억할 때 최순실은 평창올림픽하고 기업들 돈은 뜯었어도 공천에 대해서는 기억도 얘기 안 했어요. 민주주의 파괴 범죄는 안 저질렀어요. 최순실 씨가. 헌정질서 유리는 없었다. 헌정질서를 예. 유린하진 않았어요. 그냥 이권을 많이 해먹었죠. 대통령이 그냥 모자르니까 이용해가지고 많이 해먹은 거예요. 뇌물 받고. 근데 김건희는 최순실에 비하면은 훨씬 지능범이고 훨씬 더 범죄 그 죄질이 나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같은 케이스로 볼 수 없고 더 심각한 사안이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권성동 의원은 저랑 완전히 정반대 해석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석했죠? 뭐 대통령이 이거는 뭐 그 정도 1호 당원이 인재 추천 좀 할 수 있는 거지. 뭐 그 말도 못 하냐고. 대통령이 할 수도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 그러면서 박근혜 사례랑은 너무 다르다고 얘기하시는데 달라요. 더 심각해. 근데 어떻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지 저는 권성동 의원의 머리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또 이제 언론이 타전한 소식 중에서 그래도 우리가 외교는 그래도 좀 높은 평가를 받는다 국민들 사이에서 국정 지지율의 여러 요인 중에 하나로 이제 거론이 되는. 왜 이렇게 웃어? 아니. 보니까 예. 방금 좀 웃겼어. 웃겼어요. 예. 체코 원전 계약이 그 반독점 감시단 우리로 치면은 뭐 아마도 뭐 공정거래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겁니까? 아무튼 뭐 뭔지 정확히 그 규정은 못하겠지만 한수원과의 원전 건설 사업 계약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켰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평론가님. 네. 되게 자랑했던 거 아니야? 체코랑 한 거?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쪽났다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네. 그 당 이쪽에서도 얘기를 하는 게 일시적으로 이쪽에서 이의 제기가 왔으니까 이거를 중단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재개할지를 봐야 된다라는 거고, 한수원에서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만만치 않겠다. 네. 왜 그러냐면은 자 보니까 체코도 한국하고 하고 싶어해요. 아, 마음은 송대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이제 전 세계에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프랑스하고 한국 정도밖에 없어요. 여중에서 한국이 이제 딸리기는 하지만은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전체주의와 뭐 민주주의 진영이 완전히 양분되면서 중국, 러시아는 이 서방 진영에는 이제 원전 같은 거 수출 못해. 그러면 3파전이었거든. 그러니까 네. 미국, 프랑스, 한국이었어. 근데 한국 빼놓고 미국, 프랑스가 지금 이의제기를 한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근데 우리가 그래서 가장 경쟁력이 있었던 게 뭐냐면은 프랑스의 반값에 들어갔어요. 우리가. 가격 경쟁. 가격 경쟁력이니까 예. 그래서 덤핑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는 거 하나도 없이 퍼주냐라는 건데 체코 입장에서 봐도 한국하고 하는 게 제일 좋지. 2배 주고 프랑스하고 하겠어? 비싸게 그죠? 비싸게? 예. 그러니까 이게 이런 상황인데 이거를 일단 중단시켰다라는 거는 이 두 나라의 압력이 매우 강하다라는 거고, 특히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원천 기술이 있어요. 맞아요. 네. 웨스팅하우스는 전 세계의 원전의 특허의 절반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정도로 원천 기술이 많은 네. 기업인데 얘네가 파산했거든요. 파산했어요? 예전에 네. 파산을 했다가 도시바에 인수됐다가 다시 지금 독립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파산을 했냐면은 후쿠시마 이제 원전이 폭파된 다음에 원전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불안감이 예. 일으면서 공사비가 천문학적으로 뛴 거예요. 이걸 안전하게 지어야 된다라고 해서 원래 예를 들면은 20조 들게 40조 들고 막 그러면서 이게 감당이 안 되면서 네네. 그때 여러 일본 기업도 파산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도시바 자회사로 들어갔다가 이게 결국은 따로 풀려 나와서 지금은 캐나다 사모펀드가 지금 일대주주거든요. 그렇군요. 예.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얘들 돈 또 올랐다. 웨스팅하우스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국한테 지금 엄청나게 뜯어 먹어야 되는 거라서 결국은 웨스팅하우스나 특히 이제 프랑스보다는 웨스팅하우스 미국이 네. 관건인데 얘들이 이거를 풀어줘야지 우리가 체코랑 할 수 있으면은 우리나라가 한수원이 쉽게 얘기를 하면은 웨스팅하우스한테 바라카 원전 네. 아랍에미리트 그때는 맞아요. 10% 네. 줬거든요. 20% 30% 줘야 될 수도 있어요. 로얄티를 지불해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진짜로 이거 손해 보면서 할 수도 있겠다. 심지어는 하더라도 남는 게 거의 없다라고 지금 대충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거 손해 보면서 할 수도 있고. 근데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제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거를 그렇게 자랑을 해놓고 국가 사업을 아직 공표해놨기 국가 사업을 때문에. 해놨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가 얼마를 띄워주든 게다가 웨스팅하우스가 해필이면 필라델피아에 있어 이게. 펜실베이니아. 아 그래요? 예. 펜실베이니아가 지금 미국의 최대 스윙 스테이예요. 여기에서 펜실베이니아 가져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지금 선거 대선이 미국 예. 대선을. 예. 그러니까 지금 저기도 트럼프도 그렇고 해리스도 그렇고 여기에 이 웨스팅하우스의 요구를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또 지금 그런 그러니까. 이면이 있었군요. 그래서 이게 예. 미국하고 사실은 딜을 쳐야 되는데 씨알도 안 먹히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 뭐가 어그러지든 이게 공사가 안 되든 아니면 웨스팅하우스한테 어마어마하게 뜯기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웨스팅하우스하고 뭐 딜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합리적으로 네. 끌어보겠다. 근데 씨알도 안 먹히는 상황 같아요. 지금 보니까. 네. 아니 딜도 잘 못하시고 전혀 비합리적이시면 뭘 합리적으로 딜을 하겠어. 전혀 기대 없고요. 아니 그때 뭐 당정 만찬 때도 이 체코 원전 얘기 그렇게 또 많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홍보했다는 거 자랑하고.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내실이 없고 저렇게 빈 깡통처럼 외교를 하는가. 이 저는 여실히 드러났다고 보고요. 네. 의료 정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취지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일머리가 있게 정말 순서대로 하면서 일을 풀어나가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 전 이번에 체코 원전 문제도 일 처리 능력의 전 미숙함이라고 네. 저는 보는 거고 그 미숙하게 처리해놓고 그게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도 모르면서 잘한 것처럼 떠들고 다니잖아요. 자 그런 모습이 참 국민들 보시기에는 좀 한심해 보이지 않나. 참 작년에도 우리가 여기 체코 원전 들어오기 전에 폴란드 원전 수주한다고 그랬거든요. 네. 폴란드 원전 거의 수주 다 된 것처럼 막 홍보하다가 그거 웨스팅하우스가 가져갔어요. 우리가 떨어지고. 그게. 예, 예. 그런 상황. 그러니까 매부쇼에서 그 신용환 교수님이 나오셔가지고 윤석열 캠프 있을 때 얘기해 주신 거 듣고 내가 진짜 깜짝 놀랐는데. 뭐라고 무슨 얘기했어요? 예. 그러니까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으로 나왔을 때 그거를 예산은 어느 정도가 있는데 어떻게 짜가지고 체계적으로 어떻게 그럼 200을 만들어 갈 건지를 정리를 하고 발표를 해야 되는데 던져놓고 이미 발표가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아직 달성하겠다고. 예.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예산이 얼마인지도 몰랐대요. 근데 이제 기자들이 전화 가지고 그거 그럼 언제부터 하냐 어떻게 되는 거냐 했는데 준비를 안 했으니까 전화를 못 받았다라는 거야. 나중에 맞춰서 짰다는 거야. 아니 의대 정원하고 숫자도 비슷해. 그래. 200만 원 2000이고 의사도 2000명. 공 하나 더 써서 그냥 한 거예요. 관료들은 또 2000명이니까 빨리 자료 만들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일의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앞뒤가. 네.